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촌의 윤용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율촌에서 환경에너지팀, 그 다음에 ESG 연구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업무는 ESG, 그리고 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자문과 소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SG로 인해서 기업 경영 환경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고 그 많은 변화들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양한데요. 제가 꼭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ESG가 논의되기 전에는 정부 중심의 공적 규제가 중심이었다면 ESG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는 사적인 엔터티들, 예를 들면 투자자나 고객사 같은 프라이빗 엔터티들의 사적 규제, 자율 규제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의 공적 규제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기초한 공적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사적 규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내법이 아니어도 외국 법령, 국제법 또는 법도 아니지만 그 법이 되기 전에 연성규범, 영어로는 소프트 로라고 하는데요. 그 연성규범에 근거해서 기업들한테 다양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애플 같은 회사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우리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전기로 부품을 만드는 회사만 거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왜 우리한테 그거를 요구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ESG라는 맥락에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연성규범, 아리백 같은 그런 연성규범을 기초해서 프라이빗 엔터티들이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또 하나 예를 든다고 한다면 투자자도 마찬가지죠. 투자자도 과거에는 매출액이라든지 수익률 같은 넘버의 중심으로 회사한테 그러니까 수익을 내달라고 압박을 했다면 이제는 재무정보 위에 수많은 비재무정보, ESG 정보들을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들. 과거에는 사실은 좋은 제품을 적정한 가격에 판매해달라는 것들이 요구였다면 이제는 ESG라는 맥락에서 ESG 측면에서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달라 또는 훌륭한 회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하고 싶다라는 맥락에서 많은 ESG적인 압박들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최근 시민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한국 기업한테 너희들 왜 플라스틱을 계속 써? 탈플라스틱을 하지 않는 업체 물건을 우리 안 살 거야. 불매운동 할 테니까 너희들 탈플라스틱으로 가기 위한 회사의 정책이나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밝혀라는 압박들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 별로 없었던 것이 이제는 정부의 공적 규제에 더해서 프라이빗 엔터티들의 사적 규제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사적 규제를 무시하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는 점들을 조금 강조하고 싶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기업 경영 환경의 가장 큰 변화다라고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경영진을 만나면 항상 하시는 질문이 윤 변호사, 제가 여기서 한 20-30년 기업에 있었는데 ESG와 비슷한 것들 많이 봤다. 수많은 경영 기법들 많이 봤는데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졌다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서 윤 변호사가 ESG 전문 변호사 알고 있는데 ESG가 그렇게 계속 가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그에 대한 답변을 yes라고 답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ESG가 기업의 존재 목적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달리 표현하자면 굉장히 ESG라는 것이 뿌리가 깊은 나무라는 거죠.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깊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왜 존재하는지, 기업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과거에는 주주자본주의,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것들이 기업 경영을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주자본주의다라는 것들이 전통적인 이제 견해였고 기업 경영을 서구 사회에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발견됐죠. 미국에서는 맨하탄에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자 같은 데몬스트레이션도 있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대응 기제로서 나온 것이 이제는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CEO들이 그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이고 제 기억에 19년이었나요? 그때는 이제 대기업 CEO들이 모여서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넘어가자라는 발표를 했을 만큼 달라지고 있고 그럼 그 지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질문이 어떤 이해관계자의 어떤 이익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라는 의문이 있을 것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적정한 이해관계자, 예를 들면 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지역사회, 소비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이해관계자의 어느 이익을 고려할지라는 그 요소와 관련해서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ESG 요소들이다. ESG 경영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관련성 있고 중요한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그들의 이익도 적정하게 신경 쓰는, 케어하는 경영이 ESG 경영일 것이기 때문에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그 근본적인 논의와 맞닿아 있는 거기 때문에 ESG가 그 기업들에서 많이 경험했던 단순한 어떤 경영 트렌드와는 조금 레벨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계속 갈 수 있다는 동력이 유럽을 중심으로 ESG 논의들이 법제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ESG 요소들을 기업들이 ESG 경영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요구들을 하고 있고 그 요구들이 유럽의 법령으로 도입이 되고 있고 그 법령이 제가 추측하기로는 한국에도 몇 년 후에는 곧 도입이 또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법들이 과거에 히스토리를 보면 유럽의 환경법들이 도입이 되면 한국에 수입됐던 것처럼 ESG도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ESG 법제화 움직임까지 고려한다면 이게 단순히 경영 기법으로서 한번 흘러가는 트렌드는 아니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